네, 시장은 약세지만 이제 오후장 앞두고 코스닥이 많이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장에서 통할 만한 전략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죠.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좀 힘이 빠지긴 하는데 오늘 시장 한마디로 하시면요? 예상치 상회 CPI 시장의 순환을 이해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해해야지 좀 덜 걱정할 것 같긴 합니다. 덜 걱정할 것 같긴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CPI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제 헤드라인 CPI가 2%대로 진입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생겨났었는데 예상치보다 이제 높게 나오게 되면서 3.1%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 상당히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슬슬 미증시도 꺾일 때가 됐는데 라고도 생각을 하시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너무 좀 큰 폭으로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또 우려감을 가져가셨을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 증시에 대해서도 약간의 이제 큰 우려감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오히려 이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세를 깨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제 CPI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금리나 기대감이 꺾일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꺾인 건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한 상태에서 이 CPI가 높게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이제 1월 달에 많이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이제 CPI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은 약간 또 해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상태에서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더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시장은 순환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금리나 기대감이 막 차오르면서 뭐 제약바이오나 뭐 AI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섹터군들이 돌다가 최근에 이제 저PBR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그 다음에 또 반도체 해가지고 굉장히 순환이 잘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또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종목군들로 수급 순환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매매할 만한 종목들은 분명하게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CPI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을 가져갈 필요는 저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뭐 3월이 아니더라도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순환이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걱정을 좀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좀 희망적인 부분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주도주 쪽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어떤 관점이십니까? 네, 일단은 CPI가 발표가 되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 주도주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느냐 약세를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주도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강세 흐름은 충분히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HPSP 어제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물량을 유지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에이징랜드라든지 혹은 뭐 퀄리타스 반도체 등등 해가지고 사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어느 정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제 이 순환하는 그림이 충분히 저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PSP 같이 사실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그려낸 종목이나 혹은 이제 뭐 한미 반도체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상태에서 접근하기에는 약간의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되면 뭐 퀄리타스 반도체나 뭐 에이징랜드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이제 좀 상승 출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신고가를 그린 종목들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규 종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제 눈에 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새롭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새롭게 이제 또 출발할 수 있는 종목 쪽에 집중을 해서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좀 다뤄봤고요. 그럼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금 좀 답답한 것 같은데, 그때도 이제 차별화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저번 주에도 그렇고 저저번 주에도 그렇고 뭐 결론적으로 이 매물대로 조금 삼켜주는 수급과 그 다음에 매물대에 대한 순차적인 대응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한 그림이 어느 정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 이후에 상승이 좀 잘 나왔었고 60일선을 뚫어주면서 그래도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듯 싶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강력한 매물대 구간에 그대로 이제 맞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이 매물 구간 그대로 부딪히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매물 구간 부딪히면서 하락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급이 충분히 차오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액면 분할이나 혹은 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앞선 구간의 매물대로 충분히 삼켜줄 만큼의 수급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을 삼켜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예전에 이제 LNF의 그림처럼 제가 이제 LNF를 추천드렸을 때 당시에 수급을 충분히 앞선 구간의 매물대를 또 삼켜주는 수급이 들어가 주면서 바닥에서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림이 나올 때처럼 결론적으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그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한 차례 순환이 돌았고 매물대에 부딪히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물량이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앞선 구간의 수급을 어느 정도는 좀 확실하게 소화해주는 그림이 나왔을 때가 정말 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때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 어느 정도 긴 싸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이나 신규 매수를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보시면서 한 차례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까지 기다려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급이 필요하군요. 자, 그럼 오후장 전략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도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오후장에는 반등도 할 수 있는 건지 기대도 좀 되고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최근 시장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올해는 작년의 그림, 작년에는 이제 뭐 빅스텝이냐 혹은 자이언트 스텝이냐, 금리 인상을 더 하느냐 덜 하느냐에 대한 줄다리기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느냐 혹은 느리게 하느냐에 대한 줄다리기 싸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CPI가 계속해서 이 조금 높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조금 더 이제 이 줄을 좀 당기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연준에서도 그렇고요. 뭐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이제 뭐 투자가들도 그렇고 금리 인하를 너무 이제 느리게 진행을 하면 안 된다. 너무 이제 연준에서 고금리에 대한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반기 금리 인하 뭐 3월까지는 힘들겠지만 5, 6월 정도에는 충분히 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충분히 이제 한 3월 정도 지나가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차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차오를 때까지는 이 박스권 장세에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잘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지금은 순환이 나오면서 주도주 한번 갔다가 주도주에서 차익 실현 나오면 또 다른 종목군들에서 또 이 순환이 나오는 이러한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무엇인지 뭐 결론적으로 오늘도 보게 되면 이렌시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로봇주들이 뭐 오늘 거의 이제 상한가 근접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면서 일제히 한번 흐름이 나왔잖아요. 새로운 섹터군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서 물량을 받아줄 거니까 이제 새롭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저는 매매를 해도 무방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수익을 또 챙겨다 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후장 전략 꾸려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 포인트 김형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장도 토마토TV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